네, 오늘은 집안 말아먹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옛날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도덕경에 보면은요, 불지상망작흉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라고 하는 것은 영구불면의 진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망작흉, 흉한 짓을 한다. 즉, 우리 집안 말아먹을 행동, 우리가 몰라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더해갈 수 있도록 오늘 내용도 천천히 들어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지 않은 물건,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집안에 빈 병들 모아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빈 병들 모아두는 거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집안에 소주병 쭉 늘어놓는 거, 2번째는 어디 예쁜 그런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 가면은 빈 병들, 그런 술집들 보면은 그 위스키병, 와인병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 그렇게 2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집안에 소주병 늘어놓는 그거는 어쨌든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뭐 술집이야 진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에 예뻐지는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 현혹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일반 가정집만큼은 집안에 빈 병들 모아두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요 사실은 지금 집에 와가지고 한동안 빈 병을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와인병들 예쁜 병들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 좀 아까운데 싶어서 진열을 해봤었는데 역시나 모아둬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우리가 영화나 뭐 TV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어떤 귀신 영화 하게 됐을 때 영혼을 가두는 건 뭐죠? 빈병이죠. 빈병에다가 그렇게 뭔가를 가두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성주신을 모시는 걸 뭐라고 하죠? 성주단지. 그런 유리, 도기로 된 것들 속에 단지 속에 병 속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두고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 집에 빈 소주병들 쭉 모셔놓게 되면은 소주병마다 나쁜 기운들 다다다다다닥 모아놓는 거랑 똑같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록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는요. 무리하게 빚내서 무리하게 할부를 해서 사는 그런 고가품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겠죠. 무리해서 할부를 하는 거 그게 하나둘 늘다 보면은 끝이 없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쯤 사도 괜찮겠지, 이것 좀 하나 사도 되겠지 하면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그렇게 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 집안에 좋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비싸게 산들 그런 것이 우리 집안에 잘 어울리겠습니까? 뭐 물론 내가 정말로 그게 갖고 싶고 정말로 원했던 거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명품에 중독되는 것처럼 명품 가구에도 중독되시는 분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가의 그런 의자라든지 콘솔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정말 수천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스피커들 과연 우리 집안의 상황에 맞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는 집안에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 빚낸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걸 한번 집에다가 연장을 해볼까요? 우리가 집도 원체 다 할부로 사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집값 자체가 참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 버겁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요즘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삶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집값이 비싼 탓이다 뭐 그러면서 정부 탓이다 이렇게 뭐 생각이 번져가지만은 뭐 상황적으로 지금 집값이 비싼 거를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탓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돈 벌 생각하는 게 내 삶에 더 유익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값이 비싼 것도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나 역시나 어떤 욕심으로 내 능력보다 너무 과한 집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닌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과한 욕심이 내 주관적인 걸 수도 있을 거고 외부에 의해서 학습이 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사실 우리 모든 이런 한국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비싼 동네에 들어가려고 하고 왜 어떤 특정한 동네에 살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이 나 서울에 살아요 하지 않고 대치동에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 이름 자체가 어떤 브랜딩,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보여지기 위한 가치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물론 학군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이런 측면으로서 접근을 하는 건 괜찮지만은 사실 이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집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 삶은 점점 더 척박해지는 거,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하게 사는 건 아닌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나 저도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가 서울에 사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만은 제가 사는 지역은 딱 우리나라의 중심에 이렇게 딱 위치해서 정말 좋은 공기 마시면서 편하게 제 나름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살았더라면은 지금 누리는 것들 절대 누릴 수 없었을 거고 지금의 행복보다는 떨어졌을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조금 말이 옆으로 샜지만은 우리의 삶보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가치를 넘어선 보여주기 위한, 허상을 위한 그런 고가의 물건, 고가의 집에 대한 것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거는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디서 주워온 인형, 이거 참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인형이야 뭐 그렇다 쳐도 그 사오는 인형도 집안에 많으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디 밖에서 그냥 슥 주워온 인형은 진짜로 좋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 쪽에 출장을 갔을 때 그 한 의뢰인분께서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 집안에도 보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 부정적인 심리가 반영이 돼서 인형들을 막 이렇게 모아두셨고, 그 중에서는 그 외부에서 그런 가져온 인형도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때도 바로 그날 바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디서 뭔가 주워왔다,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이지만 주워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편하게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경치가 좋아지고 가을이 되고 하니까 산으로 들로 많이 밖으로 나가고 계시죠. 이 또 산에 가거나 하셨을 때 보면은 예쁜 돌들 눈에 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돌들도 하나 둘씩 모아가지고 집에 두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어찌 보면 내 눈에 그렇게 싹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내 마음을 현혹시키는 무언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밖에서 그런 돌이나 뭔가 주워오는 거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건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 사람의 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자연에 있는 기운이 깃들 수 있는 매개체, 어떤 형상으로서 이 상이라는 그 개념,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여지는 상에만 집착을 하고 그 상 속에 담겨져 있는 기운,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운이라든지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귀신 씨앗을 까먹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좀 전에도 어떤 그런 댓글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귀신 씨앗을 까먹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논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밖에서 뭐 돌이든 인형이든 잘 그냥 주워오지 마시고, 보고 예쁘면 그냥 그 순간 그렇게 끝나고 집은 깨끗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물건을 버리시라,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시라라는 것들을 영상 속에서 쭉 이야기 드려온 게 있다 보니까 어떤 단편적인 제 이야기만 딱 듣고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버리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 버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을 통해서 쓸데없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내가 새롭게 집안에 들일 때 좀 더 선별해서 진짜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집에 둘 수 있는 그 습관, 그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어떤 버리라 라는 측면인 거고, 그리고 이사 갈 때 제가 어떤 청소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 버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그냥 제가 그냥 빈집에 내버려 두라, 제가 설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쓰레기 봉지라든지 폐기물들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고 다음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는 당연지사죠.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풍수 인테리어도 그렇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고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서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우리가 서양의 사고관, 기존의 상식적인 차원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 진정한 그 진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건대에서 제가 아파트 풍수론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밤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정말 몰랐었고 너무나 맞는 말이고 우리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었다 라고 항상 그렇게 강의가 끝난 후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집에 둬서는 안 될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 집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 너머의 그 본래의 이치까지도 생각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